자, 오늘은 나라를 되찾으려는 다양한 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들어봤나요? 자, 이 기사는 1995년 8월 12일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은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뀐다예요. 자, 일제강점기부터 54년간 사용되어 온 국민학교 명칭이 초등학교로 바뀐다. 박영식 교육부 장관은 해방 50도를 맞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기로 했다라고 선언했다는데요.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국민이란 말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인 1941년에 황국식민의 기초교육을 다진다라는 일왕의 칙령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기록이 나오면서 민간 차원에서 이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운동이 전개되어 왔다고 합니다. 국민학교라는 뜻에 일본에 충성하는 사람을 길러낸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정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된 거죠. 자, 이처럼 1930년대 이후에 일제는 민족 정신을 훼손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벌입니다. 이를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말을 대신 일본어를 쓰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일제는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도록 우리나라의 역사를 축소하고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자,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국에 세워진 신사라는 곳에 강제로 참배해야 됐는데요. 신사는 일본 왕실의 조상이나 국가에 큰 공로를 세우거나 공이 있는 사람을 신으로 모신 사당인데 여기에 절을 한다는 것, 곧 일제의 충성을 맹세한다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자, 또한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야 하는 등 여러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 했는데요. 자, 학교나 동네에서 우리말을 사용한 아이는 선생님께 불려가서 종아리를 맞기도 하거나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 조선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뺨을 때리도록 하는 등 매우 무서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자, 또한 서울 남산에 조선신궁이라는 것을 짓고 이렇게 신사에 절을 하도록 하거나 궁성요배라고 해서 일본의 성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축소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부족한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했고 우리의 이름을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일본식 성과 이름으로 바꾸도록 했는데 이걸 바꾸지 않는 사람들에겐 쌀이나 고무신을 배급하지 않는가 하면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취직도 못하게 하는 등 차별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자, 일제가 이런 행동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민족을 일본인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민족 정신을 없애려고 했던 것도 있고 우리 민족이 독립할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자, 여러분이 만일 이 당시를 살고 있던 우리 민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자, 우리말을 하지도 못하고 답답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축소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기도 했을 거예요. 또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쳐야 해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제는 1937년에 중국을 침략하면서 아시아와 태평양 곳곳으로 침략 전쟁을 확대했습니다. 자,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전쟁 군인으로 강제로 동원했고요. 더욱이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전쟁터에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강제징용된 한국인의 수가 약 7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70만 명의 수많은 한국인들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각 지역의 광산이나 철도, 도로 건설 현장, 아니면 군수품, 전쟁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공장에 노동자로 끌려가거나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가혹한 조건 밑에서 일을 해야 됐죠. 130쪽 교과서 속으로 보시면 일본군 위안부와 수요 시위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일본군 위안부란 일본군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이후에 일본군과 일본 정부와 전쟁터에 강제로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과
인권 침해를 당한 여성을 가리킵니다. 일본은 1993년에 일본군 위안부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이를 뒤집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이 매주 수요일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25년이 넘도록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자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어서 국내외 여러 곳에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들 I Can Speak나 허스토리, 귀환 이런 영화들을 여러면서 역사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일제가 강압적으로 식민 통치를 하는 도중에도 독립운동가들은 우리의 것을 지키고 우리의 민족 정신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으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 신채호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인들의 독립의지를 고취하고자 우리 역사를 소개하는 책을 펴냈는데요. 을지문덕이나 강감찬, 이순신처럼 역사 속 영웅에 대한 전기를 쓰는가 하면 고조선이나 고구려의 역사에 대한 책을 쓰면서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려 했고, 자, 조선어학회는 우리 글의 가치를 알리고자 한글을 보급하고 큰 사전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전을 편찬하는 데 힘썼습니다. 자, 조선어학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또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한용운, 이육사를 비롯한 여러 문인들, 작가들도 꺼지지 않는 민족 정신을 그들의 작품에 담았는데요. 시문의 그날이 오면, 윤동주의 서시 이런 작품들도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작품들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각종 민간 언론기관, 청년 학생들도 독립의지를 우리 민족에게 심어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독립운동가라면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을까요? 홍범도나 김자진 장군처럼 독립군이 되어 일본군과 전쟁을 했을 수도 있고, 윤봉길, 안중근 의사처럼 의열 활동을 했을 수도 있겠죠. 또한 이혜영이나 안창호처럼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 독립에 필요한 인재들을 길러냈을 수도 있고, 김구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을 위해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채호처럼 우리의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거나, 여러분이 만약에 독립운동가라면 어떤 독립운동을 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31쪽 교과서 속으로에는 이육사라는 이름의 비밀은 무엇일까라고 하여 일제강점기에 항일 정신을 시로 담은 광야나 청포도와 같은 작품을 지은 이육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작품들도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132쪽에는 신채호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해서 여러 역사책을 쓴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요. 왜 이순신전이나 을지문덕 같은 전기를 썼을지, 만약에 여러분이 신채호처럼 역사책을 쓴다면 또 어떤 인물을 다루고 싶은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수요집회와 평화의 소녀상, 그리고 우길기라고 하여 전범기, 퇴치운동을 벌이는 까닭,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